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동관이 탄핵 소추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이 수용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탄핵을 면하기는 했지만 윤석열부와 손준성과 이정섭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 세상이 지들 것인 양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초월적인 법위에 군림하던 이 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검사 탄핵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낙연이나 박광훈, 윤호중 같은 부류였다면 엄중엄중 역풍하느라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죠. 그러나 역시 역풍은 없습니다. 손준성과 이정섭이 탄핵이 되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검은 탄핵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해서 통상의 사법 절차와 징계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 위법적 직무 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둔 비상수단인데,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법령의 기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를 왜 검찰이 판단을 합니까? 그러나 이 검찰의 주장에 김용민 의원 이렇게 후려칩니다. 탄핵 대상인지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판단한다. 범죄 검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비리 검사들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 전체가 범죄 공범이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린다. 검사 동일체가 개인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후려쳤습니다. 만약에 일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었다면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라인 특수부 검사들이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죠.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검사 탄핵에 국힘이 불참한 이유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번 안동환 검사의 탄핵 때도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국힘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탄핵안이 가결이 되자 국힘당은 탄핵 소추안 표결만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면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 의장 사퇴 결의 규탄대회에서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국회를 정쟁 늪으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 특검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며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폭거다라고 벌써부터 정쟁거리 삼기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김진표 사퇴 사실 대찬성입니다. 능력 있으면 제발 좀 사퇴시켜 주십시오. 자, 반면에 민주당은 국힘당을 향해서 법사위 파행의 원흉 김도읍의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직의 사퇴를 요구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도읍이 이동관과 두 검사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법사위 전체를 일부러 파행을 시켰고, 또 그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가 무산이 되고 검사 탄핵 소추안만 표결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다음 주에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대법원장 임명이 불가능한데 과연 국힘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읍의 위원장 갑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죠. 여튼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수박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적지 않은 우려를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중립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법적인 부분들이 많은 한동훈에 대한 탄핵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대구 북콘서트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답을 줬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의원들 몇 명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화를 냈지. 왜 한동훈 탄핵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동훈 탄핵이라는 것이 가지는 법률적 그 과정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한 절반 정도가 모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한동훈 탄핵을 겁을 내더라. 이른바 뭐 캐비넷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극단적인 사람, 한동훈이 있어야지 이재명 견제하지라고 하는 이런 야비한 인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 그나마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동훈 탄핵시키면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커진다라고 개똥철학 전략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게 바로 현 민주당 내 모습입니다. 검찰 정권의 캐비넷이 무서워서 또는 한동훈이 있어야 이재명을 견제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당내에 많다는 소리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라면 지금의 민주당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사평가에 착수합니다. 걸러낼 수 있는 자들 다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왕수박 이상민,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다음 주 중에 탈당을 할지 아니면 당에 남아있을지 결단할 것이라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당에 남는 거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 없으니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박들도 좀 나가서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국힘당에 가든 뭘 하든 민주당에서 좀 나가줬으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나가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 또 나가요. 윤석열, 김건희의 해외 출국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윤건희 부부가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또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은 올해 외교 예산으로 578억 원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직전이 2019년 순방 예산이 234억 원이었다. 해외 순방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윤석열 순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번 엑스포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은 지금 국민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해외에 나갈 궁리하지 말고 추락하는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휘는 국민을 챙기는데 전념하기 바란다라고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천공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대통령 부인이 외국에 나가야 빛을 본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 말을 믿고 뻔질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요. 나가도 걱정, 안 나가도 걱정, 어디에 있으나 걱정하게 만드는 이 두 부부. 이번에 다녀오면 어쩌면 그 이후에는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